아까 테크노미의 이미호 이사께서 왜 에코버스를 파트너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직전에 저희 김남호 주임연구원하고 황재웅 주임연구원 이번에 미국 스타트업 배틀 가서 사실은 뭐 LA나 이런 데서 피치할 때 나중에 박수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무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10년간의 발전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거는 에코버스, 그리고 딜라이트체인의 에코버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에서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에서부터 이미 뭐 세계적으로 유수한 이런 소위 이 플랫폼 메인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거기에 에코버스라는 플랫폼을 더 얹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많은 지금 뭐 세계적으로 몇 조씩의 코인들을 쉐일하고 했던 이런 뭐 어마어마한 메인넷들이 있는데, 거기서 왜 에코버스가 또 메인넷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쟤들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저런 어마어마한 애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지금 에코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확실한 답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이던데. 그래서 이 시점에 왜 세계적으로 에코버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지만 되는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아주 진지한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썼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쓴 답들이 나름대로 지금 가장 의미 있게 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이후 지금 등장한 모든 블록체인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어떤 판단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부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용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고,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탈중앙화라는 근본적인 이념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지금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10년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 며칠이 비트코인 논문 발표한 지 10주년 되는 때라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제 기념 행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나온 10년 이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모든 블록체인입니다. 이건 사실은 모든 블록체인이 근본적으로 부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미. 그리고 성능 미흡하다는 거는 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 이념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블록체인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블록체인이 이렇게 차세대 기술이고 미래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지만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불공정한 분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이 지니계수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얼마만큼 소득이 불평등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그런 불평등 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에 가까울수록 그 사회는 거의 완전 불평등 사회라는 것이 지니계수가 이제 계산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라는 대표적인 블록체인이 전부 0.99입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이 있다라면 거의 한 사람이 그 생태계의 부를 거의 독점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저희가 계산한 게 아니라 이미 논문으로 다 계산된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블록체인도 지금 뭐 최근에 EOS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축적되는 부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상용 처리를 하는데 성능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거래 한 번 하는데 3,600초가 걸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60분. 3,600초라면 6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한 번 긁었는데 결제가 60분 후에 떨어지는 이런 구조 가지고서는 그 일반적인 상용 거래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소하려고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4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해결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큰 해결 문제고. 근데 또 한 가지는 탈중앙화 이념의 훼손인데요. 이거는 참 아이러니컬한 게 비트코인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트코인은 뭐 이게 채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굴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이 채굴을 해서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하고 그거를 증명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비트코인 그 리워드를 해주는데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든지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참여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일단은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그런 명하에 소위 소위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합의 방법들을 점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소수의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투표하는 형식으로 이제 바꿔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성능이 높아지면 탈중앙화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리 성능이 높아지면 탈중앙화는 계속 수준이 낮아져 버리는 이런 반대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능 높이려다 보니까 이념이 훼손되고 이념을 지키려다 보니까 성능을 해결 못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가지고 있는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의 불공정한 분별한 문제와 상용 처리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문제 그리고 탈중앙화 이념이 훼손된다 이 세 가지 문제가 각기 따로따로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와 관련한 문제가 현재 블록체인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게 기술만으로 해결된 문제라면 벌써 해결을 다 했을 텐데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제 에코버스는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중에 한 사람만 다 부를 독점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면 결국 그 네트워크에 누가 참여를 해서 거기서 기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점차 빠져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유입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 네트워크는 결국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그것이 돌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고래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수입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가치를 다 독점해버리니까 결국은 이 문제들을 방치한다라면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 전체가 결국은 폭망해버리고 말 거라는 암울한 어떤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결국은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데가 결국은 차세대 블록체인을 주도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에코버스가 그 많은 블록체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에코버스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부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성능 문제라든가 탈집중화 문제의 어떤 이념의 훼손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이거 우로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처럼 전부 맞물려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술 접근만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접근을 기술 지향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술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문제는 물론이고 기술과 더불어서 결국 사회경제 시스템 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 체계를 아까 임효이사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전부 어쨌든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서 결국은 이 통찰을 해서 인센티브 설계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전부 아까 뭐 얘기했던 대로 돈 가진 사람만 뭐 부자가 되는 이런 구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술 접근만으로는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보신 대로 3대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요, 결국은 비트코인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그 블록체인들은 근본적으로 경제력 우위를 가진 노드에 절대적으로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거는 뭐 시스템이 나빠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POW라고 아까 얘기했던 합의 방식이나 POS는 이거는 고성능 채굴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자본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량 지분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하나 하고, 성능 개선을 위해서 또 대인에 위임하는 방식으로는 탈중앙화 이념의 훼손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에코버스 팀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에코버스는 이제 기술 중심적 접근하고 POW, POS라는 이제 부분적인 구조 개선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어떤 뭐 여러 가지 첨단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이 이제 저희의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는 1타 3피 뭐 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번에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쓴 말이 조금 뭐 속됩니다만 어쨌든 1타 3피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불균등 분배와 성능 문제와 탈중앙화 훼손이라는 이 3대 문제는 자본과 기술과 거버넌스라는 3대 요소를 통합 설계해서 풀어야지만 풀리는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풀어야지 아까처럼 뱀이 자기 꼬리 물고 있듯이 물려있는 이 문제를 기술 문제만으로는 풀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런 난제를 풀려면 세 가지 기술과 자본과 거버넌스의 3대 요소를 통합해서 설계를 해야지만 풀린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1타 3피 전략의 이제 가장 중요한 축이 아까도 얘기했던 AI 디폭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AI 디폭은 단순하게 합의 프로토콜만은 아닙니다. 지금 뭐 대부분 이제 합의 프로토콜에 그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AI 디폭이야말로 자본과 기술과 거버넌스 세 개를 통합적으로 설계한 저희의 문제 해결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가장 저희는 어드밴스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본 차원에서 생산수단의 자발적 사회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라는 건 뭡니까?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그 경제는 생산하는 부분과 소비하는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부분에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이 생산수단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본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본가예요. 그리고 그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에게만 독점되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자유시장에 그 기반한 자본주의 시장 구조에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자본주의 시장 구조에서는 자본가가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를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또 선점하게 되면 그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이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블록체인이 결국은 그 구조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진 사람이 또 다 싹 쓸어가는 이런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비트코인이 2008년도 그 세계 그 금융공황 발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고 등장을 한 게 똑같은 문제를 또 다시 재현하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에코버스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결과적으로 그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나 역사상 지금까지 한 가지 방법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1907년인가요? 그 러시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레닌이 공산주의 폭력 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본가들의 자본을 몽땅 국가 소유로 이렇게 했던 그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방법이 유일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실패를 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뭐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돼요. 대신 저희가 채택한 방법은 에코버스 재단에서 결국은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모든 블록 생성과 관련한 장비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환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ICO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모아준 분들이 결국은 전부 주주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주주는 아닙니다. 뭐 어찌됐건 그분들이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사회에 그거를 저희 소유라고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ICO를 통해서 모아진 자금이 마치 자신들의 자금인 양 그것이 모아준 분들의 돈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인 양 개발에 쓰고 그거를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생각을 한 부분도 있었다. 저희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커뮤니티에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차원에서 AI를 적극 도입해가지고 아까 이미호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록 생성에 인공지능이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주조 차익이 돌아가야 될 어떤 소요 자체를 일단은 근본적으로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금 디포스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스티밋도 그렇고 소위 대리인을 세워서 성능을 올린다는 미명하에 몇몇 20명 내외의 그런 어떤 그 대리인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구조는 그들이 바뀔 수 있다. 투표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고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바뀐 사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번 선정이 되면 그 롤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AI가 블록을 생성하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의 소위 종속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에코버스 생태계 전체에 투입되어 있는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기여 팩터들은 한 10개까지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지수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여도를 쭉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상위 몇 퍼센트에서 이제 하위 몇 퍼센트까지 쭉 하게 되면 그거를 그냥 임의로 상위에서만 뽑는 게 아니라 전부 구간으로 나와서 구간별로 확률적으로 랜덤으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기여를 하기만 한다라면 언제라도 이 블록체인 안에서 나름대로 전체를 운영하는 위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가 뭔가 투자를 했다라는 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명예롭게 임무를 수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워드는 해드리겠습니다만 교체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3분의 1씩 교체를 해나가는 그것도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랜덤하게 해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본 차원에서 생산수단의 자발적 사회와 그 다음에 AI의 적극 도입으로 주주 차익의 분배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로 선발의 인적 요소가 개입 없는 확률 모형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까 3대 난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고 그것을 저희는 AI 디폭이라는 프로토콜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현재까지는 최초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저희는
잡으러 가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블록체인이 그 세 가지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간다라면 폭망할 수밖에 없는 거를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세 가지 비전을 세운 게 이런 겁니다. 암호화폐의 일상적인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아까처럼 신용카드 긁듯이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생태계가 잘 돌아가려면 그 생태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인터넷이 잘 돌아가려면 인터넷에 페이스북도 있어야 되고 트위터도 있어야 되고 이러듯이요. 그래서 대학 생태계가 이제 잘 구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참여자들이 다 이탈해가지고 결국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자기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와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3대 비전으로 설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코버스 지금 그 성능은 이미 뭐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릴 부분이 없었고요. 가장 이제 최상의 성능을 만들 수 있도록 이건 또 네트워크 설계가 저희 나름대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또 비장의 설계 방법론이 있습니다. 기술 문제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탭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 탭 생태계와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그 얘기가 됐던 그 티코노미라든가 이런 유수한 그 서비스들이 저희가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구축 전략은 메인넷과 탭을 동시에 활성화해서 킬러 탭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40개 핵심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비즈니스 카테고리별로 이제 킬러 탭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티코노미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에코버스 메인넷을 런칭할 때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탭 서비스 생태계가 이미 구축돼서 이제 오픈해서 초기부터 이제 동력이 발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의 저널리즘인 티코노미를 비롯해서 이제 클리커라는 미디어, 그 다음에 CDN, 이거는 정지훈 박사께서 지금 저희 어드바이저로 참여하시면서 연결을 시켜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행 쪽, 이커머스 쪽, 아트 분야 등에서 이제 10여 개 업체가 이미 유치 확정이나 MOU가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넷을 오픈하는 내년 6월 이후 그때 되면 이런 탭들이 같이 출범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단계로 처음에 이제 발굴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같이 탭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모델을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탭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자체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탭을 발굴하고 갑니다. 그래서 탭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AI 딥폭이라는 게 큰 하나의 프로토콜이라면 이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이 컨펌이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컨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라는 인간 욕망에 대한 그런 그 철저한 분석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석을 토대로 해서 스파이럴 다이나믹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합 이론이라는 이 두 가지 사회심리학 이론을 통합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탭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가장 최적화된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 방법론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탭들이 동일한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아니라 각기 다르고 최종적으로는 각 개인에게 여행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여행에 대한 최적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먹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먹방에 대한 최적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들이 개인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에코버스 랩월드를 다 이제 성장시켜서 결과적으로 상호 상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빌리티하고 자산 증식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토큰 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화폐가 가지는 몇 가지 이제 3대 기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치 안정성이라든가 교환,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로 오늘 그 저기
뭐 콜라를 한 병 살 수 있었을 때 내일 콜라 한 병을 2만 원 줘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치가 왔다 갔다 해지면 그것이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항상 안정적으로 가치를 저장하고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미래에 이것을 내가 갖고 있다 보면 미래에 올 수 있는 수익을 또 저장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충족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그 코인 투자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의 목적은 또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걸 쓰시고 싶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또 주식에 대한 수요가 있듯이 토큰에 대한 수요도 똑같습니다. 현금처럼 안정적으로 교환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토큰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나중에 이런 어떤 투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용도를 가진 코인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ECX와 이제 ECR이라는 코인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ECX는 이 생태계 내에서 뭔가를 팔고 사고 할 때 동일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저희는 법정화폐 한국에서는 뭐 100원이면 100원 그 다음에 미국에서 1달러면 1달러의 동일한 그런 가치로 그거를 교환할 수 있게 아예 법적으로 보장을 하는 형태를 저희가 취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서 나중에 디테일한 거는 이제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ECR이라는 코인은 말 그대로 저희가 에어드랍도 해드리고 하는 코인은 나중에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ECR을 가지고 이제 우리 생태계 내부에서는 ECX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ECX를 가지고 ECR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요 이제 내부에 저희가 그 환전소도 둘 거거든요. 그래서 그 ECR과 ECX라는 두 코인은 이제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서 쓰든가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거래소에서 투자 수단으로도 이제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거는 블록체인이 그냥 놔둬서는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가 결국은 굉장히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에코버스가 출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 지속성, 소위 자기 파멸성이 아니라 한 사람, 몇 사람에게 모든 부가 몰려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 실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원하는 이상의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를 얻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문제 해결을 하고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론 그거를 이제 저희는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디폭이라는 그런 프로토콜과 컨펌이라는 생태계 활성화 프로토콜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다음 세대의 어떤 그런 블록체인의 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자부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비도 오고 많은 분들이 그 비를 뚫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걸 수시로 보고드리고 하는 미덕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향후 뭐 한 2주에 또 미덕을 할 것이고 그때마다 항상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번 달 이제 15일서부터는 그걸 공식으로 그 대중에게 이제 그 펀딩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ICO 절차에.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그 ICO 절차에 참여를 해주시면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그 코인으로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보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